만나면 좋은 친구 MBC. 논의의 안건, 주요 쟁점을 가리켜 이슈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 수많은 이슈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볍게는 연예계 소식부터 무겁게는 국가의 중대사, 더 나아가 인류 미래에 대한 사안까지. 다양한 이슈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는 매일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관계망이 다변화되면서 소통 창구가 크게 늘어난 오늘날, 우리는 그만큼 건강하게 소통하고 있는 걸까요? 쏟아지는 자극적인 이슈들과 정제되지 않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금 내가 가장 주목해야 할 내 일상과 맞닿아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앞으로 대담과 토론, 기획 취재 형태로 여러 이슈들을 다루면서 강원 지역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과 귀, 입이 되도록 저희 제작진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슈 강원 첫 걸음을 내디디며 강원의 오늘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춘천시 장애인 체육회 소속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홍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체육관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을 많이 만나곤 하는데, 저번 주에 초등학교 3명의 아이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아이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아이들도 저에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좋았는데, 이제 내리면서 한 아이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거죠. 저 내리라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아,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장애 인식 개선이라는 단어가 아예 저는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구분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반다비 체육관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근화동의 아주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책방 하리아라는 곳이고요. 책과 음료를 파는 곳입니다. 저희 부부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왔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자. 그리고 가능하면은 뭔가 이 동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서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근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캠프 페이지 일부를 약간 끼고 있는 작은 책방이다 보니까 가장 관심 가지는 이슈 중에 하나는 캠프 페이지 부지에 대한 활용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일단 20년 가까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소소하게나마 개발 소식이나 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은 반갑고요. 오래오래 저희 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이 장소 근화동에서 숨쉬는 책방이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춘천 MBC 시사 프로그램 여기 이슈 강원, 대망의 첫 회를 함께해 주실 초대 손님으로 강원의 도청 소재지이자 수부도시죠. 춘천시의 육동환 춘천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님 2년 전에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네네. 지방선거 생방송 토론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이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떠세요? 예, 그날에 떨리던 심정이 다시 생생히 살아납니다. 세월이 빨리 흘렀습니다. 제가 시민들의 선한 도구를 자처하고 시장이 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쉼 없이 주말 없이 일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잘 이끌어 주셨고, 말씀드리기가 색이 되어릴 정도로 많은 성과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성과라고 말씀드리면은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춘천이 이제는 뭔가 변하는구나, 어떤 변화에 기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 내지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귀중한 그 성과라고 생각하고, 전반기에 많은 일을 한 만큼
후반기에는 차분하게 네. 그것들을 다지고 채워나가면서 이런 일들의 성과가 시민들의 체감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자부심이 커지는 그런 도시를 위해서 견마지로를 지속적으로 다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는 춘천시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좀 짚어볼 네네네. 텐데 예. 가장 먼저 다뤄볼 이슈가 바로 캠프 페이지입니다. 네네네. 캠프 페이지는 2005년 미군이 철수한 이래로 꽤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이 캠프 페이지 개발 사업을 정하셨잖아요. 어떻게 네네. 좀 구상하고 계세요? 바로 또 캠페이지로 들어오시네. 캠페이지가 우리 춘천에 반환된 지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50년 동안 우리의 주권이 제약된 곳이었죠. 불행한 역사지만은 돌아온 캠페이지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제가 고향 춘천에 와서 보니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캠페이지를 전체를 갖다 시민공원으로 활용하자는 그러한 주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귀한 땅을 다 공원으로 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느냐, 다른 용도로도 쓸지 않냐 하는 다양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논의를 보면서 벌써 한 7, 8년 전에 캠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우리 미래 세대가 머물고 일하고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한 주장과 논리를 갖다 계속 정리해 왔습니다. 시장이 돼서도 그런 방향을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그 도청 이전과 관련돼서 구도심의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 때 캠페이지를 그 앞에 있는 역세권 개발하고 연계해 가지고 직주락의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구체화된 어떤 방안이 이번에 이제 알고 계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 정도는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 또 나머지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라든지 K컬처 뭐 데이터라든지 R&D 해가지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앞에 바로 이제 2030년이면은 GTXB가 들어오고 이제 불과 몇 년 후면은 KTX가 들어오는데 그 엄청난 공간을 다 공원으로 하기에는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이게 이제 일부의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어떤 수익성이 담보돼야 되고 또 거기서 머무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가 그 주거 지역으로 이제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작년에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정해졌고 조만간에는 이게 이제 최종 사업지로 정해지는 과정에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에게 죄송한 것은 저희가 더 잘 설명하고 말씀드려서 오해라든지 좀 논란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들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뭐 한간에 얘기 듣듯이 이 전체가 뭐 아파트 단지가 된다든지 이것이 뭐 엄청난 부채를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공원을 기본으로 하되 청년을 위한 부가가치가 창조되고 그걸 통해서 주변의 소양로라든지 근화동, 명동 일대가 좀 활성화되는 마중물 역할도 해야겠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고 이것은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하는 일종의 공영 개발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정부랑 같이 검증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설득이 미흡했던 분은 죄송하지만은 다시 저희가 잘 양해를 드리면서 이것이 이제 저희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미래 우리 춘천 청년들의 어떤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께서 너른 이해와 양해를 좀 부탁 올리고자 합니다. 개발 비용이 굉장히 막대하잖아요. 이 재원을 어떻게 좀 마련할지를 구상이 좀 있으세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여기는 뭐 그 복잡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2조 7천 원이고요. 개발 비용은 나중에 이제 그 리츠라는 그 개발 그 단위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자체 조달도 있고 또한 정부의 그 주택
도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출자 융자가 이루어지고 우리 춘천시도 이제 현물 투자를 하게 됐죠. 이렇게 함으로써 리츠라는 어떤 사업 구조가 전체적으로 사업 관리하고 자금 관리를 담당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수익이 나는 구조이고 또 그 수익은 일정 부분 다시 지역에 환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금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 구조를 잘 짜서 다시 시민들한테 걱정 없도록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엔 지역의 인구에 대한 이야기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통계청 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춘천시의 인구는 28만 6천 명인데요. 육 시장님 취임 당시에도 거의 같은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 인구 정책이 2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겠지만 춘천시의 전입장려금 정책에 구멍이 많다. 인구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인구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춘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국이 다 어렵고 아마 강원도에서 그나마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거의 오로지 춘천입니다. 원주도 지금 빠지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죄송하지만 더 어렵습니다. 그 인구를 지키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춘천시 인구가 작년 올해 해가지고 정체 내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29만 한 1,500명 되는데 금년의 경우 작년보다 43명 늘었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시장으로서는 늘 아주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매달 통계를 보더라도.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출산보다 사망이 1.5배 내지 2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이 많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대학생 전입 장려금 시책을 한 건 맞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은 작년에 전입이 2,300명인데 대학생이 약 1,900명이 넘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다면은 춘천의 인구가 거의 3,000명 주는 겁니다. 한 번 줄어들면은 그때만은 막 줄어듭니다. 하나의 관성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단기 정책이라고 비판하셔도 저는 받아들입니다만은 처절하게 인구를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입 장려금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더 따져보겠지만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하지 않았다면은 춘천의 인구는 아까 말씀대로 2,500명 내지 3,000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락합니다. 인구가 어디서 옵니까? 저는 이거를 얘기할 때 무너지는 뚝의 구멍을 제 팔로 막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거 단기 정책입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단기 정책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구는 사회자 말씀대로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들이 와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별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발전 특구, 도시재생 혁신 주고, 연구개발 특구, 기업혁신파크 등등 하는 것이 장기적인 인구 정책이고 시민 여러분 관심 많으신 광판리의 기업혁신파크 경우에는 저희가 3만 도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금방 3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장단기 정책을 나눠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물론 인구는 장기 정책이 중요하지만은 현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구가 만약에 30만, 28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성공구, 분구도 이제 더 이상 춘천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시민 여러분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그럼 그 춘천 인구 30만 시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장기적으로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광판리만 해도 이제 2030년 넘어야 완성이 됩니다. 도시로서 완성이 되고 모든 인프라가 구비되고 이주가 이루어지면 수도권이나 여러 군데에서 한 3만 인구가 오면은 충분히 30만이 넘죠. 예.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춘천으로서는 기쁜 소식인데 산자부에서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춘천시와 홍천군을 포함해서 총 전국에서 5개 지역을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육 시장님께서는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남다른 이제 자부심을 이제 드러내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떠세요? 한 3개 정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5개가 해서 좀 뭐 됐으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그 정책의 넘버원이 첨단 지식 산업도시 춘천입니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춘천에 바이오 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 년째 그 매출액이 1조 원이 넘었고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만 해도 6개가 넘습니다. 자생적으로 바이오 산업을 이룬 시로서는 독보적인 그런 성과입니다. 이 성과는 25, 6년 전에 이 산업을 불모의 땅에 씨를 뿌리신 백예섭이라는 시장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첨단 전력산업 특화단지 지정 다음 날 저는 비행기로 귀국해가지고 바로 백예섭 관에 가가지고 시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춘천은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첨단 지식산업의 기반이 생긴 겁니다. 데이터라든지 콘텐츠 IT도 다 바이오와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춘천이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됨으로써 춘천이 이제 신약 개발에도 뛰어들 수 있고 어떤 신약 물질을 발굴하고 해서 지금보다는 현재의 어떤 그 진단 위주의 바이오 산업보다는 훨씬 글로벌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강화되고 또한 오송이라든지 인천 쪽하고 연계를 강화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의 독보적인 기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은 앞으로 K-보스턴 미국의 보스턴과 같은 바이오 중심 도시로 가고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화 산업단지가 됨으로써 뭐 R&D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례,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하고 춘천과 홍천이 연대하고 또 도, 유관기관, 대학 자원까지 다 어울러 가지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여기에 날개를 닫는 것이 광판리의 기업혁신파크입니다. 기업혁신파크는 정밀 의료를 기반으로 하는데 통상 바이오하고 다 연계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춘천이 수도권 간의 인적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도의 그런 인력, 기술을 갖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에 바이맥, 즉 바이오 의료 통합센터를 설립해가지고 본격적인 궤도 진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좀 불편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춘천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적지 않은 안건들이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부결 안건에 대한 시의원들의 찬 반표가 정확히 소속 정당에 따라 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춘천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당파 싸움 양상이라는 시민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공무원 노조에서 시의원 갑질을 규탄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춘천시와 시의회가 사사건건 부딪히면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좀 어떠세요? 우선 뭐 시의회 일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집행부의 수장이 저로서도 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민 여러분께서 매일 걱정하시는 우리나라 그 중앙 정치의 모습이 혹여 지역에도 이렇게 파급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도 많으신 거로는 알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구조는 시민 관점에서 보면은 필요가 없고 절대 유용하거나 하지 않거나 무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시민의 어떤 염려를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었다면은 시장이 먼저 마음을 열고 그 시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춘천시 의회도 원구성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원구성이 마무리된 다음 날 제가 먼저 시의장을 만나뵈러 갔습니다. 봐서 시의장과 통넓게 마음을 열고 소통을 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져고자 하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통넓게 너른 마음으로 같이 수용을 하시고 의장께서는 우리 시의회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 때가 오시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도 아무 때도 가겠다고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의회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는 동업자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잘 나갈 테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이제부터는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경춘국도 사업 네네네. 있잖아요. 이 사업 뭐 사업비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예,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예타 면접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책정된 총 사업비가 약 1조 2천억.
시간이 많이 가고 최근에 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격으로 추산하면은 5천억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좀 고민스럽죠. 이게 뭐 강원도뿐만 아니니까 전국에 그런 사업들이 산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염려컨대는 국토부나 기재부가 이 사업을 좀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5천억이 넘으면 타당성을 다시 봐야 되거든요.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든지 더 나가면은 사업의 어떤 적격성을 다시 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관철을 해야 됩니다. 빨리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지금 서면대교를 놓습니다마는 서면대교 넣어야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동네 다리가 됩니다. 이게 돼야 그 서면 뒤로 해가지고 제2경춘국도하고 국토대체우회도로에서 연결됨으로써 서울 가는 길도 원활해지고 춘천의 어떤 그 교통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제2경춘국도는 절박합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대단히 절실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그 공약이었던 호수 정원 네네. 조성 사업 이거 좀 추진 지금 과정이나 이런 것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작년에 그 중앙정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중투심을 통과함으로써 그 지금은 이제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됐죠. 보통 지방정원 조성되면은 3년 정도 운영해가지고 정부가 평가해가지고 국가정원으로 가고 저희가 이제 그런 트랙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핵심 요소인 정원 소재 실용화 그 센터가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예정한 위치에서 문화재가 나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 안이 이제 연약 지반이고 물 옆이기 때문에 또 물이 나오는 등 여러 가지 집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시설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그동안 그 문화재청이라든지 산림청과 협의해가지고 그 위쪽에 고산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거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좀 소요됐고요. 이 밖의 사항은 뭐 거의 이제 정상적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호수 정원 조성을 착수하는데 얼마 전에 그 전체적인 용역 호수 정원을 디자인하는 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시민 여러분 순천만 정원을 다녀왔겠지만은 순천만 정원도 대단히 빼어나고 훌륭하지만은 가보시면은 상당히 그 인공적인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상중도에 있는 그 정원은 얼마나 좋습니까? 물 안에 습지도 있고 천연적인 숲도 있고 해서 저는 최대한 그 가공의 손길을 줄이고 자연 생태 친화적인 다른 차원의 그런 정원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그런 구상으로 잘 되면은 2028년 9년경에는 정원의 어떤 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 사업 좀 진행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그 이제 작년에 뭐 애묘를 해가지고 저희가 연맹 본부 건물을 춘천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빠르면은 이제 금년부터는 설계를 할 요량으로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200억 좀 넘는데 작년에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 중에 70억 원은 정액으로 국비 지원이 되는 걸 확정을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은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이제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은 제반 절차에 착수합니다. 나머지 과정도 잘 관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춘천이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의 중심 도시화 되는데 최대한 그 서두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임기 2년을 되돌아보셨을 때 가장 좀 아쉬웠던 점 하나를 좀 꼽자면 어떤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각종 인프라나 프로젝트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의 과부하가 걱정될 정도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뭐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는 이제 그동안 좀 아픈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우리가 그 클린 도시를 표방하고 탄소 중립 도시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생활 쓰레기 그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 당부도 드리고 가끔은 제 자신이 설설도 하지만은 격조 있고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면들 좋은 공동체가 돼야 되고 저도 부족하지만은 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춘천을 깨끗하고 서로 배려하고 또 격조가 있는 그런 도시 만드는데 후반기에는 조금 더 같이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후반기에선 가장 좀 이것만 이루고 싶다는 거 하나가 좀 있으세요? 예, 뭐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남은 것이 국제 빙상 경기장 반드시 네. 이루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오늘 이렇게 육동환 시장 초대해서 다양한 춘천시 이슈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육 시장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상반기 너무 많은 성원해 주시고 변화를 함께 느끼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춘천은 빼어난 산수와 좋은 시민과 좋은 문화적 환경과 여러 가지를 갖춘 전국 최고의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사실상 수도권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춘천의 미래 가치, 현재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춘천입니다. 이런 도시가 더 발전하고 또 우리 청년들, 아까 제가 캠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교육과 더불어서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머물 수 있고 춘천에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가능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부족함이 있더라도 저와 우리 춘천시정을 성원해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마지로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춘천 캠페이지를 비롯한 9개 미군 기지가 이달 말 미군에서 우리 국방부로 반환될 것이라는 얘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만인 지난해 정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캠프페이지 땅은 복합용지와 공원, 주거용지로 크게 5구역으로 나눠집니다. (1983년 5월 5일) 어린이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캠페이지에서 벌어졌습니다. 북한 상공을 통해 휴전선을 넘은 중국의 민항기가 오후 2시 10분쯤 춘천에 불시착했습니다. 1300m의 활주로
공채는 이곳 활주를 완전히 벗어나서 철조망 50m 앞 잔디밭 앞에 앞바퀴가 완전히 멎었던 것입니다. 밤 9시 공공비행장에서 빠져나온 승객들은 춘천 세종호텔과 관광호텔에 분산 여장을 풀고 이역당에서의 첫 밤을 보냈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간 공식 외교 접촉이 이루어졌고 1992년 한중 수교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지역사회 뜨거운 이슈를 놓고 토론을 통해 다방면의 출구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분의 논객을 모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강원보수의 젊은 피, 국민의힘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과 인권위원을 지낸 강대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대규입니다. 네, 그리고 강원진보의 큰형,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춘천시민연대에서 시민활동가로도 열심히 뛰었던 서민경제 전문가,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 양구을 지역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강대규 변호사께서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 예비 후보로 출마를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정계 진출도 이제 꾸준히 노리시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나 또 포부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분쟁을 해결해서 맞벌이를 하는 것인데 제가 돈을 조금 못 벌다 하더라도 분쟁이 좀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분쟁을 해결하다 보면 그 해결의 시작점과 끝에는 다 정치가 있고 입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도 나온 것인데 앞으로도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발로 뛰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유정배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를 예비 후보로 하셨고 네네. 좀 어떠세요? 지금 뭐 예, 저는 뭐 지난 총선 때 성과를 만들지 못해서 자숙하고 반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가 최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지역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 후를 목표로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 열심히 만나고 또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나가는 일을 열심히 하고자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진영을 떠나서 지역민과의 소통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토론 자리에서 삶의 현장을 반영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어주시리라고 기대됩니다. 우리 현직 공직자에 비해서 보다 자유로운 발언이 좀 가능하시잖아요. 네. 때문에 각종 지역 현안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날카롭게 좀 지적을 해줄 거로 생각돼서 이 토론 현장에 논객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릴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아직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캠프 페이지. 미군이 지난 2005년에 이미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춘천의 이제 노른자위 땅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구체적인 활용 방안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강대규 변호사님. 네, 지금 나온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한 이야기를 육동환 시장이 해법을 제시하고 팔을 걷어붙이면서 풀고 있다라고 일단은 결론 포문을 열겠습니다. 캠프 페이지는 2005년도에 미군이 철수를 해서 시민에게 받안되었는데 사실 2005년 이전부터 시민사회와 또 언론과 또 정가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임시정, 전전시정, 전전전 시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한 어떠한 해법도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재수 전 시장이 100% 시민공원화를 하겠다라는 본인의 구상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도 첫삽을 뜨거나 하지는 못했던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육동환 시장은 도시재생혁신지구라는 그런 공모산업에 이 캠프 페이지를 넣어서 캠프 페이지 전체 52만 킬로미터 제곱을 4분의 1씩 나눠서 25%는 문화, 25%는 첨단 산업, 25%는 공원, 25%는 주거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주거에 대해서가 이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것인데 뭐 시청 입장은 뭐 청년 주거 대책의 단지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러한 일부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일단은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첫 삽을 뜨는 것인데 그런 첫 삽을 뜨는 것을 임기 안에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광덕규 변호사님이 국힘을 탈당을 하시고 빨리 민주당으로 오셨으면 예,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저는 지금 육동환 시장이 추구하는 이제 이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이라는 이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해요. 예, 국비를 어떻게 조달을 할 건지 비교를 해줘보면은 민선 6기 때 최동용 시장이 당시 이제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가지고 캠프 페이지 전체를 공원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공원을 했을 경우에 연한 당시 춘천시가 추정한 금액이 한 120억 정도가 관리 비용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공원에서 그 120억의 수익을 발생을 시켜서 이제 그걸 관리할 건지 의견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따라서 그 최동용 시장이 민선 6기 때 그 제출한 캠프 페이지 개발 방안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특히 재원 조달 방안이나 지속적으로 공원을 운영할 방안에서 그 미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육동환 시장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춘천시가 갖고 있는 재정 현실과 부합한다고 보는데 다만 이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나 그 시민단체 협의 또는 의회와 설득 과정이 조금 부족해 보이진 않나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또 제가 지난주에 강촌에서 춘천역까지 뛰어왔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방이 숲이고 사방이 나무입니다. 더 이상 공원은 좀 불필요하다. 춘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뭐 의회와 소통이나 지역사회와 소통이 좀 미비한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보강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시민단체는 100% 공원화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예산을 다루고 정책을 심의하는 그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똑같은 방법론이 없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좀 무책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보수지역 정가에 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보수지역 패널로 나왔지만 우리가 이러는 게 있어요. 여당일 때는 찬성하다가 야당이 되면 반대하는 상황. 또 야당일 때는 반대하다가 여당 되니 찬성하는 상황. 한미 FTA 같은 경우에도 야당 여당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추진하고 찬성하다가 야당이 되니까 반대하는 그런 양상인데 지금 이런 공원화 문제, 캠프 페이지 문제도 그런 것입니다. 이재수 전임 시장이 100% 공원화를 한다고 했을 때 보수 진영에서는 공원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를 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진영의 시장이 공원을 안 하고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또 입장을 뒤집어서 이번에 개발을 반대합니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뒤에서 이제 춘천시와 또 의회와의 또 이제 관계라든지 뭐 그런 대립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 이 주제는 또 뒤에서 한번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뒷말도 많았습니다. 춘천 중도안의 레고랜드가 2022년 어린이날에 개장을 했습니다. 춘천 시민들은 레고랜드와 함께 지역 관광 부흥, 일자리 창출, 원도심 경기 활성화까지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개장 2주년을 맞은 현재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우리 유정배 위원장님부터. 최근에 제가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레고랜드에서 자체로 발표한 경영 실적, 지난 2년 동안의 경영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2022년에 매출이 622억이었고 23년에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494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당기 순손실이 당연히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22년에 110억, 23년에 288억 이렇게 지금 이제 사실상 이게 이제 기업 경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수지가 안 맞는 장사를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제 방문객 반응들을 제가 이제 그 레고랜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쭉 그 댓글들을 이제 이렇게 좀 모니터 해보니까 대체로 비싸다. 예. 그리고 입장료가 비싸다. 예. 그 서울랜드나 롯데월드보다도 비싸다 그러고 주차장, 특히 주차장 불만이 굉장히 높아요. 예. 18,000원, 왜 춘천에서 왜 이렇게 땅값 싼 데서 비싸게 받냐 이런 반응도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 먹거리, 즐길거리 이게 이제 많이 부족하다 이런 그 내방객들의 이제 반응이 있는데요. 저는 뭐 하여튼 결론적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해결 과제를 강원도와 그 레고랜드 측이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갈등 관리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요. 중도 선사 유적지 복원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예. 그 방식이 또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갈등 관리를 잘 해야지 레고랜드라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시장에서 그 고객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그 댓글에서도 확인될 수 있듯이 내방객들, 즉 그 인바운드 고객 확충을 위한 가격 정책, 편의 시설 그리고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보다 강화가 돼야지 이게 그 춘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지. 그럼 현재로 갔을 때는 수도권 인접 지역의 다른 유락 시설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강원도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 레고랜드와 독점 계약의 문제였거든요. 네네. 이거에 따른 이제 기업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도 이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상생을 위한 레고랜드 측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제시가 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춘천 시민들도 고객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정배 위원장님께서 이제 세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강대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이 평가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책적 실패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 유원지나 놀이시설공원의 원인 분석하는 데이터는 입장객 수입니다. 근데 레고랜드의 입장객 수를 아무도 몰라요. 레고랜드 코리아 본사만 알고 있겠죠. 입장객 수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공개를 안 합니다. 입장객 수를 알아야지 레고랜드 때문에 춘천을 방문한 인구가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와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기획을 하게 되는데 입장객 수가 발표가 안 되니 그 기획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원인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체감상으로는 성공이냐 실패냐? 실패라고 단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를 도입했던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춘천 시민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 외부에 있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춘천의 레고랜드를 보러 와서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뭐 닭갈비나 막국수를 사 먹든지 부가적 소비를 하고 가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우리 유정배 위원장님도 댓글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에 다양한 평을 들어보면 한 번 온 사람들은 안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첫 년도에 입장객 수가 개장 효과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둘째 날부터는 입장객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두 번째 해부터는 그 매출이 아마 춘천 시민들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춘천 내수 경제를 순환시키는 거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갈 필요성을 못 느껴보기 때문에 굳이 레고랜드를 저도 안 가봤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나마 플러스 효과가 춘천시 유아가 있는 가정들이 갈 곳이 생겼다는 것인데 그 플러스 효과 대비해서 손실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레고랜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혈세가 한 5,800억 정도가 쓰여졌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 5,800억 정도가 있으면 춘천시 전체를 그냥 레고로 덮을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다.
정책적 실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춘천시와 춘천시 의회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춘천시의회 정례회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조직 개편안 부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결, 캠프 페이지 관련 안건 등이 부결됐습니다. 자치단체와 의회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불편한 건 결국 시민들입니다. 두 분께서는 시와 의회의 관계 좀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지켜보고 계세요? 일단은 시장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야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전달이 되고 혜택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의회가 다음 지방선거를 의식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일부러 이제 고조시킨다는 거죠. 아, 예. 그래가지고 고의적으로 현 시장 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흉흉한 이야기들도 돌고 있는데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의회가 좀 더 전향적으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좀 유연성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갈등의 원인을 세 가지로 지적을 해보자면 최근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춘천시 공무원 노조가 한두 명 의원들의 이른바 갑질 행태, 과도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지적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갈등의 시발점으로 신호탄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또 공직사회에서 의회의 강력한 대응에 또 다시 강력하게 대응하고 그러한 가운데 두 번째 원인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가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 의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오히려 홍보가 안 됩니다. 내가 반대하고 소리 지르고 뭐 고성을 쳐야지 홍보가 되는 그러한 정치 문화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2년 후에 지방선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세 번째 이유는 또 공천 관련입니다. 지금 2년 후에 공천에 대해서 지금 정치 문화가 팬덤 정치니 등등 하면서 과열된 충성 경쟁을 보여주는 것인데 내가 우리 당이 반대를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발목을 안 잡고 싶지만 전체가 당이 움직인다고 하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이기 공천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공천 문제까지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도 이번 문제에서 의회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의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의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공천 문제를 좀 중앙 국회와 좀 변주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회 민주당 상임위원장분들이 발언이 굉장히 센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당 당내에는 원내대표 뭐 투표권도 당원들에게 준다 이런 것처럼 지금 양 당이 공천권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돌려준다 이거를 투표하겠다 시스템화하게 하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당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는데 우리 그 당원 수와 시민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났을 때 의회가 뭐 이런 거를 반대했다. 뭐 조직 개편안을 부결했다. 뭐 캠프 페이지 안을 부결했다. 이 기사에 댓글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은 시민들이 다는 거잖아요. 댓글 여론을 좀 살펴보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서 의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춘천시 의회 다수당은 국민의힘. 그런데 국민의힘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어요. 이달 초에 11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는데 의장단 6석 중에 5석을 국민의힘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나마도 의장단 6석 전석의 후보를 신청을 했다가 복지환경위원장 후보 신청을 초래하면서 지금처럼 구성이 된 건데요.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모두 국민의힘에서 선출이 됐고요. 두 분께서는 이번 춘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김진우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 국힘당 이번 원구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그 국힘당 의원분들이 조금 더 자기 문제를 좀 거리를 두고 우리 지역에서 춘천시 의회라는 지방의회가 그 지방 정부를 구성하는 데서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성과적으로 일을 할 것인가의 관점에 서서 이 문제를 다시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네,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 저는 이번 춘천시의 원구성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 정무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다. 네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장단 선출은 지방의 의장단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유추 적용해서 같이 간다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요. 정무적으로 왜 문제가 없냐고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에서 지금 춘천시의회 원구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어요. 유감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직전 제10대 춘천시의회를 보면 그때는 민주당이 다수석이었는데 그때 전반기에는 당시 자유한국당에 의석수 한 석을 주고 나머지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양상이죠. 그런데 10대 춘천시의회 후반기를 보면 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 부위원장 다 하고 왔어요. 지금 본인들께서 이미 예전에 저질렀던 행태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나마 의석수 한 석을 줬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판한다는 거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두 분이 그 의견이 이제 충돌을 하셨는데 이 문제 가지고 뭐 얘기할 시간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요즘 그 춘천에서 뜨거운 몇 가지 이슈를 놓고 자유롭게 의견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고로 다양한 목소리가 많은 사회가 발전하는 법입니다. 감정 대립이 아닌 소통이라는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 현안들을 곳곳에서 많이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기 이슈 강원이었습니다. 강원 접경 지역의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이 좀 쓰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 좀 정부 부처를 철저하게 설득을 해야 된다. 확성기를 재개를 해야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좀 더 부처 간의 협의를 조정하고 한 가지씩만 꼽는다면 만나면 좋은 친구 MBC